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회계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요. 회계는 그렇죠.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게, 우리가 정보 주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정보를 줄 때 우리가 뭡니까? 유용한 정보 준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정보를 줄 때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줬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우리가 시점에 대한 정보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과거 기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고요. 현재 상태,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는요, 현재의 자산 상태, 현재의 부채 상태, 현재의 자본 상태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과거 기간에 대한 정보는요, 비용과 수익, 돈 번 것과 돈 쓴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를 표시할 때 여러분들 회계는요, 차변과 대변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차변과 대변 나눌 때요, 우리 고민을 좀 했었죠. 손가락 가지고 얘기했을 때 왼쪽을 차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엄지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대변에 부채와 자본 얘기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엄지 올려보시면 왼쪽이신 거고요. 엄지 내려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내려가거나 감소하면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시는 거고요. 다시 올라오면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올라오니까, 아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왼쪽으로 올라오면 뭐 증가한다, 커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변으로 내려가면 작아진다,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검지를 부채라고 했죠? 자, 부채는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 대변에 있고요. 자, 내려가면요, 접어보시면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소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본이라고 얘기했죠? 자본도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대로 증가한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고요. 접어보시면 왼쪽으로 내려와서 자본은 감소하는 형태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요, 출발할 때 상대적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이 왼쪽 차변에 있으니까요, 증가하면 왼쪽 차변이고요, 감소하면 오른쪽 대변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부채는요, 오른쪽 대변에서 출발해서요, 내려오면요, 감소하면 왼쪽 차변으로 오고요,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에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하고 수익만 남았는데요. 자, 비용도요, 여러분들, 비용도요, 뭐랑 거의 비슷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산하고 비슷했죠? 우리가 뭔가 투자한 자원이 있을 때요, 투입한 자원이 있을 때 무언가 남았다 혹은 성공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뭐 실패했다 혹은 뭐 남은 게 없다, 돈 써버린 거다라고 하면 뭡니까? 비용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자산과 비용은 같은 방향에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자, 근데 돈 쓰는 비용의 반대말은요, 수익, 돈 버는 거니까요. 자, 수익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은요, 오른쪽 대변에 오면 증가, 수익이 감소하면 왼쪽 차변에 이렇게 기재해 주고요. 그리고 회계학은 여러분들, 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차변은 차변끼리 만나지 못하고요, 대변은 대변끼리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만약에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했다면요, 대변은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요, 꼭 서로 크로스로 만나야 되는 거지, 차변끼리 만나서요, 만약에 뭐 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런 거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줄 때는요, 이 정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정보를 식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식하시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축정이 아니라 측정이에요. 메저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식별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이 거래인가 거래가 아닌 것인가 라고는 걸 확인하는 걸 우리가 식별한다라고 좀 얘기하고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 넌 이것은 자산이겠다. 이거는 부채겠다. 이것은 자본이겠다. 이것은 비용이겠다. 이것은 수익이겠다라는 걸로 구분하는 걸 우리가 인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측정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화폐 단위로 금액을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이 있는데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블릿은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태블릿은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될까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비용일까요? 아니면 수익일까요? 그렇죠. 자산이 되시겠죠. 그런데 일단 뭘로 인식하신 거예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태블릿 얼마 주고 사셨어요? 만약에 뭐 한 6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 금액은요. 60만 원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입하신 거예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 얼마짜리? 60만 원짜리 자산 구입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을 구입했으니까요. 자산의 증가니까요. 얘는 어디에 적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차변이 자산의 증가니까요. 차변에 아마도 뭐라고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은 뭐가 될까요? 그럼 대변은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하거나 혹은 비용이 감소해야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태블릿 사시면서요. 현금 주고 샀다고 얘기해 볼게요. 현금가로. 그럼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뭘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산은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건 현금이겠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내고 오셨겠네요. 그럼 차변은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오른쪽 대변에서는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6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논리를 위해서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식별하는 건데요. 식별하는 건 바로 우리가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업거래 측정과 기록인데요. 제 1절입니다. 복식부기 원리인데요. 자, 회계상 거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얘기하시면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이가 자산인지, 이 아이가 부채인지, 이 아이가 자본인지, 이 아이가 비용인지, 이 아이가 수익인지 일단 인식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거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시급이 얼마나 되죠? 요즘에 시급이 8,500원 정도 된다고 하나요? 한 9천, 만 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여러분들 시급 만 원 받기로 하고요.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하기로 했고요. 한 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하고 면접 보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거래일까요? 거래가 아닐까요? 거래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뭐 나 자산 생긴 거 있어요? 없죠. 그럼 뭐 자산이 감소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뭐 비용이 생긴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아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르바이트 해서요.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타임.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타면 버스비 낸 거 아니에요? 저 면접 보려고 버스 탔으니까, 버스도 거래한 거 아닌가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훌륭한 생각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시급 10,000원이고요. 자, 시급 10,000원이고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하기로 했고요. 자, 한 달 근무했습니다. 한 달 근무해서요. 한 달 근무해서 사장님이 월급 이체해 줬어요. 월급, 우리 학교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통장에, 계좌 이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 달 근무했으니까 며칠 근무한 거였다고 가정할까요? 30일 근무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1시간에 얼마씩이요? 10,000원씩. 자, 4시간 일했으니까요. 자, 시간당 10,000원씩 4시간 일했고요. 30일 근무했으니까요. 총 월급은 얼마일까요? 그쵸, 120만 원이시죠? 맞나요? 예. 자, 120원만큼 우리은행 통장으로 이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좌입니다. 내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혹은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통장 자체는요. 그렇죠. 자산이죠. 여러분들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잔액이 빠져나가면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정말 이해하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월급 받았으니까요. 우리은행 통장의 금액은 증가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은행 통장에 이체되어 왔으니까요. 자, 차변에는요. 그렇죠. 통장이다라고 하는 뭡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얼만큼 증가할까요? 120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차변이 자산의 증가 왔습니다. 자, 이제 대변은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뭐 하신 거예요? 돈 버신 거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돈 번 거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이다 라고 한다고요. 수익 12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분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고요. 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적인 거래인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이지만 회계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적인 거래인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사례 보시니까요.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재해 손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거래를 파악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은 거래라고 하는 걸요. 늘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둘 간에 뭐를 주고받는다. 이것만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래는요.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변화가 있다면 거래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1번. 1번.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재해 손실. 자, 여러분들, 건물이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본질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건물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집에 건물이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기분 좋죠?
나중에 여러분들 건물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팔 거죠? 팔면 뭐가 될까요?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 건물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제 말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났어요. 여러분들, 건물이 불타버렸대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건물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뭐 되게 되는 걸까요? 감소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죠. 왜? 자산의 감소라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 말 동의되시나요? 예. 자, 그러니까 거래예요. 자, 이 건물에 사용했다는 건물 장부 금액의 감소.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새로 구입하셨어요. 오늘 개통했습니다. 오늘 아이폰 하나 개통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좋죠? 아이폰 아껴줄 거예요? 막 쓸 거예요? 되게 아껴주실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술 마시다가 아이폰 한번 떨궜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아이폰은요, 아끼는 물건이에요. 조금씩 이제 그냥 내 마음속에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요,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노트북 하나 샀어요. 한 일주일 동안 수업해보니까 굳이 노트북이 없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여러분한테 팝니다. 친구가 와가지고요. 야, 친구야, 너 이거 내가 지금 지난주에 하이마트 같이 가서 우리, 뭐 롯데마트 같이 가서 100만 원 주고 샀던 거 기억나니? 응, 기억나. 이거 100만 원에 살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노트북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 지가 일주일 동안 쓰고 저한테 100만 원에 판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아마도 안 사겠죠? 안 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중고잖아요. 그 자산의 가치가요,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2번이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니까요,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니까요, 얘도 뭐라고요? 거래다라는 겁니다. 자, 3. 건물의 회수 가능가액의 하락. 근데 똑같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요, 땅값이 오를 줄 알고요, 건물 하나 사셨어요. 저기 과천에다가 건물 하나 사셨습니다. 자, 근데요, 과천이요, 만약에요, 투기 제한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 집값 오를 수가 없대요.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거기 샀던 집의 가치는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면,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폭스바겐 자동차 되게 많이 할인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멀쩡한 차인데 폭스바겐 차를 되게 많이 할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평택 항구에다가, 평택에 거기 항구에다가 차 입고시켜가지고 쫙 깔아놨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비 맞고 바닷물도 막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식도 되고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팔았습니다. 저렴하게 팔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요, 누구랑 사고팔고 거래한 게 아니지만요, 그냥 그 자체로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자산이 실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뭘로 본다고요? 거래로 본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요, 밑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거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 구입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 이 건물 사기로 했어요. 오늘 건물 보러 와가지고, 이 건물 사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 건물 살게요 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느낌 이상하죠?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여기 학교 앞에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구하실 때도 그냥 방 보고, 나 이거 할게요 라고 그냥 가시면, 그런 의사만 전달하면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주시고 가셔야지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 주고 가야 되거든요. 계약금 내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요. 그냥 구두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나 이거 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2번. 건물의 임차 계약의 체결. 여러분들 임차 계약이 뭐냐면 그냥 월세 계약 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 계약은 여러분들 그냥 월세 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월세 냈기로 했어요. 이거 거래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월세 살기로 계약했는데요. 내가 안 살면요. 그렇죠. 월세 안 내도 됩니다. 안 내야죠. 여러분들 방을 이용했으니까 내는 게 월세고요. 이용 안 하면요. 세금, 월세 안 내도 되거든요. 정말 이해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는요. 아무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금이라도 서로 주고받으면 아 계약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계약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건요. 거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르바이트생 고용한다. 사장하고 나랑 계약했습니다.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안 하면요. 돈 나갈 것도 없고 돈 받을 것도 없거든요. 정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자체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거래다라고 인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입금에 대한 건물의 담보 제공. 여러분들 담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맡기고 돈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요 뭐 노트북 있어가지고 노트북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 빌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노트북은 전당포 아저씨 거예요? 여전히 내 거예요? 여전히 내 거죠? 내가 뭐 하기만 한다면 돈 제대로 갚기만 한다면 돈만 제대로 갚으면 여전히 그 노트북은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노트북의 위치는 좀 움직이겠지.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그 노트북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당포로 넘어가기는 하겠지. 전당포로 넘어가기는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이거 푼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일 때만 우리가 회계적인 정보로 보고요. 회계적인 업무로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개라는 걸 한답니다. 자, 회계상 거래 기록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얘기할 거니까요. 자, 우린 여러분들 복식국이다,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은요. 자, 이런 속성이 있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에 사건이나 과거에 거래가 있었고요.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통제하고 있다는 건요. 자,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여러분들 내 거니까요. 누구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한다는 건 내 거예요. 나만 쓴다는 겁니다. 나만 쓴다는 거고요. 내 거라고 하는 건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 나갔어요. 누가 갈아줘요? 아니잖아요. 누가 갈아요? 여러분이 사다가 여러분이 갈잖아요. 자산은 뭐라고요? 과거에 거래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이 현재 통제 내 거입니다. 내 거고요.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요 유입이 기대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미래에 현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채는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요.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하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현금의 유출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캐시아웃. 현금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은요.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회계 등식 보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자산에서 부채 뺐더니 자본이다. 그렇다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아,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재산이 5 있고요. 부채가 2 있대요. 자본 얼마예요? 3이죠? 요건 우리가 부채 이항하면요. 자산 5는 부채 2와 3의 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 회계 등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계 등식은요. 별건 아니고요. 차변과 대변이 같다라고 하는
속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좀 건너뛸게요. 자,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좀 하는 건데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2000X년 1월 1일 광고기획자인 A씨는 광고기획사인 주식회사 위너스 기획을 현금 3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래의 거래는 주식회사 위너스에서 2000X년 동안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요거 천천히 뜯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뭘 생각할 거냐면요. 이것은 자산일 것이다, 부채일 것이다, 자본일 것이다, 비용일 것이다, 수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구분해 볼게요. 자, 1월 1일이고요. A씨는요. 300만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뭐 식별하고요, 인식하고 측정해야 됩니다. 식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이게 진짜 거래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인식은요, 해당 항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요, 측정은요, 그렇죠, 금액으로, 화폐 단위인 금액으로, 우리는 한국이니까요, 원 단위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A씨가요, 300만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여러분들, 일단, 현금이라는 거 나왔네요. 여러분들, 현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자, 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한 거 볼까요? 측정한 거 보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3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여러분들이 출자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좀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 돈 필요할 때요,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출자다라고 얘기하면요, 자본으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으로 출발했다. 자본으로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본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출자 회사를 설립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현금으로 출발했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사업 시작하면서 현금을 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로 시작했다고요? 300만원의 현금을 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들, 현금을 들고 사업 시작하시니까요. 우리 회사에 현금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뭡니까? 사변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얼마가요? 300만원. 자, 오른쪽 대변입니다. 자, 대변에는 여러분들 뭘로 출발했다고요? 자본으로 출발했다고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뭡니까? 돈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투자 받은 거죠? 자, 그럼 차변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요, 자본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이자율 10%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회계에서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다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먹었다, 그냥 뭘 샀다, 뭘 팔았다, 이런 얘기 할 때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다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이자율 10%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자, 여러분들 일단 차자는요, 빌릴 차자예요. 뭔가 빌렸다라고 하는 걸 차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릴 차자 쓴 거예요. 자, 입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 입이란 말이 있고요.
차란 말이 있고 되게 많습니다. 차, 입차, 뭐 별로 이게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돈의 흐름은요. 크게 두 개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여러분들 입금하면요. 입금하면 여러분들 통장은요. 통장 잔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입금하면 통장 잔액은 증가할 거고요. 출금하면요. 그렇죠. 통장 잔액은 감소할 겁니다. 그럼 입금은 뭡니까? 증가하는 거고요. 출금은요. 그렇죠.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요. 앞에 차자 보지 마시고요. 입하였다. 은행으로부터 입하였다. 뭡니까? 입금하였다. 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요. 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돈은 뭐라고요? 돈 자체는요. 자산이죠. 그럼 여러분들 돈 입금, 입금 됐으니까요. 그렇죠. 차변에는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얼마? 200만 원. 자, 그럼 대변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빌려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빌려왔으니까 앞으로 뭐 하셔야 돼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의무는 뭐라고요? 부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빌려왔으니까 앞으로 갚을 게 더 많아졌겠죠. 부채의 증가니까요. 여러분들 부채는 어느 자리예요? 그렇죠. 대변이죠. 그럼 부채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나요? 예. 자, 세 번째 볼까요? 1월 3일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했고요. 임차 조건은 매년 12월 31일에 5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식별해 볼게요. 여러분들 임차했고요. 계약한 겁니다. 임차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 우리가 임대차 계약한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계약했고요. 임차 조건은 매년 12월 30일에 5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건물 빌려 쓰는 거니까요. 그냥 건물에 월세 내는 거고요. 그 월세가 얼마 돼요? 54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언제 낸대요? 12월 30일에 돈 낼 거고요. 계약은 언제 한 거예요? 1월 3일에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월 3일 현재 지금 뭐 돈 빠져나간 거 있어요? 없죠? 지금 뭐 부채 생긴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하,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거죠. 아, 교수님 월세 낼 거잖아요. 월세 내야 되는 의무잖아요. 부채잖아요. 안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사무실 사용할 조건으로 임차했는데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건물 안 쓰시면 돈 안 내도 되거든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요, 거래 자체가 아니죠.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아닙니다. 자, 2월 1일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래요? 광고하는 회사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은요? 뭐 사다 파는 방식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해주고 돈 받는 거죠? 광고하는 걸로 뭘 올리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 거죠. 맞나요? 예. 자, 보니까요. 광고 용역을 제공했대요. 돈 번 거죠? 얼마 버셨대요? 150만 원 벌었대요. 근데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으로 수령.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수령하세요 라고 하면요. 받아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현금 받았으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쓴다고요? 차변에 쓴다고요. 자산의 증가 얼마 증가했어요? 15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변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차변 나왔으니까 대변은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가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했어요? 광고하는 회사인데 광고해주고 돈 번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번 거니까요. 그렇죠. 수익이죠. 수익이 증가했죠? 얼마? 1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 제가 쉬었다가 그 다음 것들 좀 마무리할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 만날게요.